여기는 카린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카린톡TV 이호주입니다. 김남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찍을 차량은 포드의 몬데오라는 차량입니다. 뭔데요? 이름이 뭔데요? 조금 웃기긴 예, 한데. 네. 근데 포드 차량 하면 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포드는 포드? 그냥 포드 사밖에 모르겠는데 잘? 사실 수입차 하면은 우리가 또 그 독일 차들이 많이 그죠, 유명하다 그죠. 보니까 미국 차는 조금 낯설긴 한데 그 익스플로러 크고 SUV 그거는 사실 인기는 좋아.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이 차량 몬데오 차량 같은 경우도 저도 오늘 시승하면서 좀 알게 된 차량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몬데오 차량 저희가 외부부터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해서 좀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몬데오 차량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럼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그릴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저는 그 같은 회사죠. 머스탱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느낌 있네요. 그래서 머스탱 같이 디자인을 한 거 자체가 조금 이 차량도 좀 달리기 위해서 좀 만든 차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그릴이 와이드하게 하다 보니까 좀 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별명이 있더라고. 뭐요? 뭔지 알아요? 100m 에스터 마틴. 별명 잘 지었어. 그래서 100m에서 봤을 때는 약간 에스터 마틴이랑 닮았다고 해서 느낌나게. 또 그런 느낌도 그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약간 에스터 마틴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전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드 램프가 LED로도 들어가 있어. LED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 지시등이 우리 아우디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거. 턴 시그널. 그래서 그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감을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전면의 특징이고, 그다음에 측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차 자체가 좀 길어 보여요. 이 차 자체가 아무래도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차가 좀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 소나타보다도 크더라고. 얘가 4870 정도 되는데 전장이 소나타보다도 좀 큰 차예요. 아까 측면을 봤을 때 그 미국 차 하면은 좀 연상되는 이미지가 네모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컨테이너 박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옆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려한 거야. 맞아. 약간 유선형, 그리고 전면도 좀 곡선을 많이 썼지. 그래가지고 좀 새로웠어요, 되게. 그럼 그게 또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자체는 미국이지만 실제로 만드는 것도 유럽에서 만들고 있어. 또 유럽 감성을 또 한 스푼 넣어. 그래서 유럽의 느낌도 좀 얼추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대중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시도네. 그렇지. 측면에서도 보면 휠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게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좀 차급에 비해서는 요즘에 또 인치가 또 많이 커지는 게 또 추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16년식인데도 휠은 좀 작아. 그래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연비 부분에서 좀 플러스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 차량이 연비가 분명히 좋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휠은 좀 17인치 휠을 선택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후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또 후면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기아의 K7하고 닮았다고. 야, 진짜 별명 괜찮네. 앞에는 에스터, 뒤에는 K7. 그래서 좀 앞과 뒤가 차이가 확 나지. 그래서 지금 뒤에 리어 램프 자체가 좀 K7하고 좀 닮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좀 각진 듯한. 네네, 뒤쪽은. 그래서 뒤는 조금 더 빵빵한 느낌. 그래서 미국의 느낌은 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또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트윈 머플러로 해서 듀얼로 해서 지금 양쪽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차가 좀 더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외관은 미국 차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각지고 크고 투박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좀 곡선도 좀 많이 쓰고 좀 세련된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부를 좀 살펴보면 내부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느꼈던 느낌은 상당히 깔끔하고 간결하다. 맞아요. 되게 간소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자체는 그렇게 뭐 고급 소재는 아닌데 조금 간결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내비게이션이 생각보다 좀 작아. 좀 좁아요. 이게 8인치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는 좀
커지는 게 또 큼직큼직하게. 추세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고 근데 두 또 번째는 은근히 터치해요. 터치는 되더라고. 음. 그거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위치가 또 아래쪽에 있어. 그래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위였다면. 그게 좀 위였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처음 이 차량을 접한 사람이 네. 이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기에 네. 좀 어려움이 있어. 왜요? 우리 이거 히타 틀 때 아까 엄청 헤맸잖아. 20분 넘게 헤맸잖아. 예, 사실 저희 내비차인데 5분이 네. 넘었다는. 그래서 이게 좀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운전대 핸들을 봤을 때도 보면은 버튼이 상당히 많아. 약간은?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거를 눈으로 보고 누르지 않으면 조금 적응하는 데에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버튼이 약간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잘못 누르면 같이 눌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좀 들어가 있어. 열선 일단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가 빠져 있는 거는 네. 좀 뭐 살짝 아쉬운 부분이 네. 있긴 하지만 열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3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네.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도 지금 풀오토로 4개 다. 4개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내부에서 좀 아쉬웠던 게 한 가지가 또 있지, 우리가. 어떤 거요? 뒷좌석. 뒷좌석 아까 타봤는데 제가 지금 조수석 타니까 더 느껴지거든요. 조수석은 지금 타자마자 널찍하고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간 다 널찍하게 잘 뺐고 뒷좌석은 헤드가 타자마자 다 써요. 정말 좀 약간 네. 헤드 공간이. 오히려 그 무릎 공간은 좀 충분했는데 그렇게 뭐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헤드룸 자체가 저도 뒤에 앉았다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바로 다. 이거 쿠페형 아니잖아요. 쿠페형이 그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패밀리 세단으로서 헤드룸을 좀 너무 낮게 만든 거 아닌가 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라는 부분이 좀 그렇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예, 내부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또 운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스펙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펙 큐! 포드 몬데오 2016년식 2.0 트렌디 모델입니다. 배기량 1997cc, 디젤 연료 쓰고 있고요. 연비 15.6 2등급, 자동 6단 변속기 사용, 마력은 180, 40.8의 토크 갖고 있고 휠 베이스 2850, 공차 중량 1678kg, 가격은 3990만입니다. 예, 이 차 중량이 1600에 마력에 180마력이에요.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뭐 부족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넘치지도 않는, 그래서 좀 적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운전했을 때에도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한번 제대로 느껴볼게요. 저희가 출발하려고 시동을 켜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조용하지? 이거 진짜 디젤 차량이죠? 네. 상당히 조용해요. 네. 정숙성이 장난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약간 가솔린 차량 같은 느낌. 그래서 진동이나 이런 것도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억제가 정말 잘 돼 있고, 발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없어. 약간은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소리 자체는 지금 뭐 상당히 정숙하고, 지금 저희가 시동을 껐을 때 소음 측정기로 해보니까 30 중후반, 34, 네, 35 이 정도 나왔는데, 시동을 켰을 때가 한 53, 54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느낌의 소음이니까 생각보다 디젤 차량 치고 정숙하다. 그래서 이건 좀 놀랍네. 네, 차량 초반의 가속력은 상당히 가볍게 좀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 자체는 하체에서 좀 약간 묵직함이 좀 느껴지고, 차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큰 코끼리 탄 느낌 있잖아요. 뒤에서 차가 그렇게 무겁진 않죠, 이게. 1600. 그리고 1600밖에 안 나가는 거 치고는 되게 묵직하게 애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 그래서 초반 가속력도 가볍게 좀 잘 치고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타보면서 느끼기 아쉬운 게 뭐냐면, 변속기가 좀 단수를 제대로 못 찾는지 속도를 줄이면 갑자기 RPM이 한 2000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웽 소리가 나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그 수동 변속기나 이런 거 차량에서나 봤던 모습들인데, 아쉽네. 그게 조금 증세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도 영향 가나요? 아니, 근데 뭐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옛날 차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야 같은 경우는 뭐 세단이지만 전방 시야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미러에도 사각지대는 없어요. 근데 조금 한 가지 운전하면서 약간 불편한 거는 사이드 미러 양쪽에 보면은 그 광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굴곡져 있어요. 왜곡되네요, 진짜. 그래서 약간
그 화면 자체 좀 찌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좀 그러네. 있어요. 그래서 멀미도 살짝 날 수도 있겠다. 예민하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약간 멀미도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후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쿠페스럽지는 않은데도 네. 좀 좁아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후방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하거나 운전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후방 카메라 다 잘 들어가 있고 또 화질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케어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 여기에 이렇게 어른 거리는 건 뭐예요? 요것도 지금 얘기를 해보면 여기 열선이에요, 열선.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눈 쌓이고 이러거나 네. 그 다음에 얼거나 이럴 때 이 열선을 키면 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게 좀 더 신경 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무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확실히 국제시장을 타겟팅한 만큼 이런 옵션도 못 보던 옵션들이네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좀 들어가는 차들이 좀 있어요? 다소 있긴 하더라고. 근데 요 차량도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 유리에 열선이 있다는 것도 네.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기판 시안성은 지금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햇빛이 비추더라도 뭐 그 눈부심이나 이런 거 없이 상당히 좀 잘 보이니까 운전하면서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살짝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이 뭐 실제로 운전할 때 많이 뭐 불편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묵직한 편이다. 그래서 고속에서 안정성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뭐 평상시에 시내 운전을 할 때 뭐 팔이 아프다 불편하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여성 운전자들도 운전하기에는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의 코너링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괜찮죠? 네. 뭐 울렁거리거나 휘거나 이런 거 없어. 이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코너링에서도 좀 안정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생각보다. 이거 시트가 이게 허리를 지금 허리를 되게 꽉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덕인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뭐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되게 좋아. 시트가 이게 가죽이 좋은 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잘 잡아줘. 그러게. 탄탄하게 좀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라서 코너나 이런데 우리가 돌았을 때에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의자마저 빵빵한 미국차. 그래서 좀 의자 느낌도 좋고 코너링도 괜찮다. 네, 급가속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급가속 해보니까 뭐 120, 140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80마력에 1600km를 끌다 보니까 뭐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무거운 게 나간다는 느낌은 드는데 풍제론도 없고 그죠? 진짜 가볍게 좀 이렇게 밀어 나가는 느낌? 그래서 정숙성도 괜찮고 우리가 지금 고속에서 달려보니까 소음 자체도 한 64? 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60 후반대 정도인데 그 정도면 뭐 억제 충분히 잘 됐다. 진짜 억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속에서 문제 없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멈추고자 하는 곳까지 딱 멈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진짜 괜찮다. 밀리는 거 없이. 잘 만들었네.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차 치고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편견을 막 깎아내리고 있어 지금. 저희가 가졌던 그런 거 생각했던 것들하고는 완전히 좀 맞아요. 다른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인데 아까 우리가 스펙 때 얘기했지만 이 신차가가 3,990이라고 했잖아. 네. 어때? 3,990 들으면? 3,990에 이 정도 급이면 근데 비싼 거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있을 만한 옵션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 괜찮죠? 정숙성 좋죠? 괜찮은데? 괜찮아? 3,990? 사실 수입차 치고는 비싼 느낌은 아니지. 우리가 그치, 워낙 바로 독일 그거죠. 차에 수입차 치고. 뭐 3 시리즈 같은 경우도 뭐 5천만이 넘으니까 그런 느낌에서는 좀 그 비싼 느낌은 아닌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중고차 가격. 이게 2016년식이라고 했잖아.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중고차? 너가 생각했을 때? 16년식 응. 3만 탔어요. 3만 정도 탔어. 3만 5천. 깎여봤자 300? 400? 400? 많이 깎였으면 400? 그렇지. 그러면 뭐 한 3천만 원 초중반 한다는 얘기잖아. 아니면 정말 많이 깎였으면. 근데 깎일 필요가 아닌데. 근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1,800만 원 정도야. 대박이지. 무려 16년식인데 감가가 2천만 원 정도 냈어요. 이러면 이거는 신차로 사면 안 돼.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포드의 몬데오 차량은 무조건 중고차로 사셔야 야, 됩니다. 이거는 중고로 사야 되네. 야, 사야 되는 그래서 차다. 진짜 이거 새 차로 샀던 말도 안 분들은 너무 속상할 것 근데 같아요. 감가가 왜 그렇게 많이 되지? 왜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선호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와, 근데 진짜 핵이득이다. 근데 그래서 중고차로 사시는 분들은 나는 1,000만 원 후반대니까 뭐 일반 우리가 뭐 생각했던 그랜저 뭐 K7 이 정도 급의 차량을 좀 생각하시는 뭐 소나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좀 수입차를 타보고 싶다 하시면 이 차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애매한 라인에서 막 어떤 게 더 나은지 재고 따질 바에는 차라리 얘가 낫죠? 수입차로서. 근데 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보면 뭐냐면 이제 서비스 센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왜냐면 수입차는 항상 서비스 센터가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 포드의 서비스 센터가 전국에 29개가 있어. 그 서울 같은 경우는 8개가 있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그렇죠. 많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강남이나 뭐 용산 요쪽에 좀 몰려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비스 센터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요즘에는 수입차 또 정비하는 데가 또 생각보다 많죠.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을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차 지금 포드 같은 경우는 워런티 서비스가 일반 독일차보다는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독일차 같은 경우는 뭐 3년 정도 한다면 얘는 지금 5년 10만 정도 이렇게 또 보증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보증 기간이 좀 더 길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미국차의 성격이 나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좋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차의 느낌이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 차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비가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많이 했는데 이 차 공인 연비가 15.6이라고 했잖아. 얼마 나오는지 알아 지금? 우리 지금 막 탔잖아. 막 시내도 많이 운전하고 12? 고속도 하고 했잖아. 근데 15.5. 떨어져 봤자? 떨어져 봤자 15.5. 얘는 진짜 괜찮다. 연비 좋고 조용하고 지금 정숙하고 괜찮은데? 근데 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안전도 좋아. 얘가 16년도 국토부에서 평가한 것 중에 최고 등급을 받았어. 역시.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코너링 할 때도 진짜 단단하게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래서 독일 차랑 싸워도 연비 좋지, 안전도 좋지.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괜찮지. 상당히 메리트 있지. 괜찮지 않나. 그래서 포드라는 회사를 우리가 좀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 차량이지 않나. 맞아. 그래서 우리가 미국 차 하면 느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크고 투박하고 연비 안 좋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게 셌는데 이 차량을 타면서 그게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 미국 차에 대한 편견을 되게 많이 깨주고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운 주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내가 봐도 미국 차는 진짜 그냥 빵빵하고 약간 이렇게 하마 같은? 연비 먹는 하마 같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되게 셌는데 기름 먹는 하마? 그런 느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연비 안 좋다는 얘기를. 근데 지금 보니까 연비 15.5에 이거 15.6의 수입차를 탈 수 있다는 것도 이거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 1위 했죠. 조용하죠. 운전할만 난다 그랬죠. 지금 뭐 흠잡을 게 없어. 패드 시프트도 있으니까 뭐 고속에서 우리가 또 운전할 때 수동 모드로 놓고 패드 시프트 가지고서 또 해도 괜찮더라고 이게. 진짜 다른 애매한 차 탈 바에는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시승은 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저희 총평에서 또 마무리 장단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승 다 마쳤는데요. 뭐 이 차량 간단하게 장단점 얘기하자면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연비. 그렇지. 미국 차 치고 상당히 좋았던 연비. 그게 또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 중고차 가격이 너무 많이 깎였다. 이건 신차는 안 돼. 무조건 중고차를 사셔야 됩니다. 감가가 2천만 원 됐던 그 중고차 가격이 또 장점이 될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안정성. 맞아. 국토부에서 인정한 안정성. 최고 등급. 그래서 실제로 운전했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뭐 운전에 대한 무난함. 이거 왜냐면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운전 재미도 적당히 있고 또 그다음에 코너링이나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진짜 편견을 많이 깨줬어. 그렇지.
단점으로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2열 공간에서의 헤드룸. 아 여기는 이렇게 넓게 뺐는데 여기는 왜 쿠페형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너무 의외로 머리 공간이 조금 낮아서 좀 낮다.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고, 아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변속기에 대한 약간의 어리버리. 저속으로 갈 때 자꾸 RPM을 윙윙 하면서 물론 불편하진 않습니다, 운전할 때. 하지만 좀 옛날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 차라리 8단이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렁크. 트렁크가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트렁크를 열고 골프백을 실어봤는데 일단 가로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로는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또 낮아. 높이가 낮다 보니까 좀 트렁크에 대한 활용도가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가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참 포드, 미국 차라는 그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던 차량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한국 시장이 포드가 좀 약하죠. 아직은 좀 약하지. 브랜딩이 만약에 커지면 좀 더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는 차종 같은 그래서 느낌? 조금 기대되는 회사로 저희가 또 인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추가적인 댓글이나 영상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통해서 많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셔야 또 저희가 채널도 유지를 하지만 또 저희가 찍은 최신 영상들을 또 종 버튼 있어요. 그거 표시 눌러 놓으시면 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 꼭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